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곱디곱던 단풍도 모두 지고 어느새 찾아온 12월. 이 계절에 다시 만나는 경주는 바로 서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수빈입니다. 살짝 추워진 날씨에 경주를 찾았는데요. 오늘 다시 만나게 될 경주는요. 여름의 연꽃으로도 유명한 명소 서출지입니다.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 함께 가시죠. 남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연못 서출지. 신라의 왕을 구했다는 설화 한 대목과 오래전 지어진 정자가 남아있는데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경효 주무관과 함께 서출지의 숨은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네, 서출지 사진으로는 많이 봤었는데요. 여름에는 연꽃으로 유명하고 가을에는 단풍으로도 유명한 명소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겨울이라서 좀 황량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이 사진으로도 많이 보고 많이 들어봐서 또 익히 알고 있기도 했는데 서출지가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출지 어떤 곳인가요? 서출지는 이제 편지가 나왔다는 연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경유사 사근갑조에 보면 이제 소지마리간이 천천정이라는 정자에 행차했을 때 이제 쥐가 나타나서 까마귀를 따라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왕이 이제 사람을 시켜서 이제 까마귀를 따라가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까마귀의 자취를 잊어버리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이제 봉투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노인이 편지를 전하며 남긴 말. 이 편지를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요. 왕은 고민 끝에 편지를 열어보는데요. 편지 안에 쓰여있던 글귀는 검은고갑을 쏘아라. 후궁 처소에 있던 검은고갑을 쏜 뒤 열어보자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후궁과 승려가 나왔고 왕은 닥쳐올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왕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전하는 곳이 이 서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설화에 등장하는 까마귀, 쥐, 그리고 돼지를 위해서 찰밥을 지어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오늘날까지 먹고 있는 찰밥의 유래도 이 설화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월 대보름 때 찰밥도 먹잖아요. 그런 풍습이 이 서출지에서 유래가 된 거군요. 갑자기 찰밥이 먹고 싶네요. 조선 중기에 편찬된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 여지승람에서는 금오산 동쪽 기슭에 작은 연못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를 토대로 이곳이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연못 서출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시는 게 바로 서출지 연못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조금 연못이 부족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겨울이라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에는 이제 연꽃이 활짝 피고 이제 물이 많아서 여름에 오시면 아마 연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미 씨도 한번 와보세요. 네, 저도 여름에 와서 연꽃 꼭 구경해야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근처에 특별한 문화재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작은 연못 하나가 경주에 의미 있는 장소가 된 이유가 뭘까요? 서출지 관련 설화에 이제 승려가 왕실에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이제 당시 왕실에 이제 스님이 이제 출입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리고 불교가 공인되기 전에 이제 왕실에서 불교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이제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불교의 이제 공인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출지가 유명한 또 한 가지 이유. 바로 연못과 함께 있는 작은 정자 이효당인데요. 이 건물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서출지가 크지 않아서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요. 이곳 정자가 서출지의 분위기를 완성시켜주는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이제 서출지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 건물이 없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제 서출지의 아름다움을 이제 느낄 수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자도 신라 시대 때부터 지어진 거겠죠?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제 1664년에 이제 임적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호당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이제 기록으로는 객당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객당은 이제 손님을 위한 이제 집이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이름으로 봤을 때는 아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그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보면서 풍류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풍류가 있는 곳에 시가 있는 법. 조선시대 학자 성여신은 이곳을 찾아 서출지의 설화를 담은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추워진 날씨, 이른 아침부터 서출지의 역사와 풍경을 소개하느라 고생한 윤수빈 아나운서. 이제 슬슬 한계가 왔나요? 경치는 참 좋긴 한데 감독님, 예? 좀 춥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분량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아직 좀 남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밖에 오래 있으면 좀 요즘 추운데 좀 따뜻한 곳에서 경치 바라보면서 있으면 좀 좋잖아요, 그죠? 아,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인터넷 뒤져가지고 서출지 뷰를 볼 수 있는 카페를 제가 찾아냈어요. 아, 어디 있어요? 감독님 바로 뒤에 저 뒤에요? 뒤에. 서출지 바로 뒤쪽에 이호당만큼이나 아름답게 자리한 한옥 한 채. 창문 너머로 서출지가 딱 보이는 뷰 맛집 카페입니다. 경주에 한옥 카페가 많고 많지만 이렇게 독특한 뷰를 가진 곳이 또 있을까 싶어요. 게다가 제가 아까 서출지 보고 왔잖아요. 서출지와 한옥 카페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서 그 느낌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몸 좀 녹이면서 차 한잔 할게요. 사장님, 저 따뜻한 차 한잔 주실래요? 남산 아래 서출지의 풍경을 닮은 한옥 카페. 경주 남산동 여행에 향기와 여유를 더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수빈 픽! 멋진 서출지 여행 코스가 완성됐습니다. 다시 만나는 경주, 오늘 서출지 어떠셨나요? 한적한 곳에서 산책을 즐기기도 하고요. 또 추워질 때쯤 한옥 카페에서 쉬어가면서 경주의 정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경주와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다시 만나는 경주였습니다. 흥미로운 옛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곳. 계절마다 제각각의 매력을 선사하는 곳. 올겨울 남산동 서출지와 다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